안녕하세요. 합격 고고 요양보호사 TV 제10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218쪽에서 23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에 저희가 공부해야 될 범위는 요양보호 강론입니다. 요양보호 강론 중에 첫 번째 신체활동 지원인데요. 9강까지 공부하신 것은 필기고요. 이 10강부터는 실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필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은 실기입니다. 첫 번째가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두 번째가 식사 및 영양, 세 번째가 투약독기, 네 번째가 배설, 다섯 번째가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한번 살펴보면은요.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또 주무시고 계시면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억제대 같은 이런 신체적인 제한이 되는 것,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아침 식사 8시에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고 있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확인한다. 이것도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거죠. 겨드랑이를 잡아 올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대상자 대면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옳은 방법은요.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본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눈높이도 같이. 그래서 때로는 무릎을 구부려서 볼 필요도 있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상태를 살피거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의향을 물을 때 옳은 방법으로 봐야 된다. 다음에 쳐다보기만 하면 적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고 2초 이내에 인사하거나 말을 건넨다.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시선을 피하면 침대와 벽 사이에 틈을 만들어 눈을 맞추며 제 눈을 봐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어요. 대상자에게 가까이 갈 때 대상자와 눈을 맞추며 본다. 옳지 않은 방법, 대상자와 멀리 서거나 위에서 내려다 본다. 정면이 아닌 옆에서 짧게 힐끗 본다. 지난번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대상자를 보지 않으면 당신이 없는 사람이다 혹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그래서 꼭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에게 말하기. 대상자가 졸고 있거나 아직 잠에서 덜 깨었을 때는 침대판을 두드린다. 침대판을 살짝 두드린다. 대답이 없으면 약 3초간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두드려 대상자를 깨운 뒤 말을 시작한다.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항상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요거 잘 나오죠.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 최소 3초 이상 기다려준다. 이것도 나오고요. 봐야 할 것을 눈높이에서 보여주며 말을 한다. 다음은 대상자 만지기예요. 어떻게 만져야 좋은지 한번 보실까요? 대상자의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한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보다는 손바닥으로 만지는 게 좋겠죠. 넓은 면적이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붙잡지 않고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쳐서 살짝 힘을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붙잡고 끌지 말고 받치라는 거죠. 지난번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었어요. 사진으로.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접촉한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절대 급격한 행동으로 붙잡거나 핥히거나 꼬집거나 때리거나 하면 안 된다. 손, 입술, 얼굴 만질 때가 다른 부위를 만질 때보다 더 많은 뇌 부위를 자극한다. 손, 또 얼굴, 입술 만질 때가 뇌 부위를 더 많이 자극을 합니다.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 더 많이 뇌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가끔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대상자를 만질 때 뇌 부위에 가장 많은 자극을 주는 신체 부위는 발목, 입술, 어깨, 무릎, 허리였죠? 어땠어요? 손, 얼굴, 입술을 만질 때 뇌 부위에 가장 많은 자극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일어서게 하기. 최소 하루 20분 정도는 서 있거나 일어서서 걷도록 도와줘야 한다. 느리더라도 부축하지 말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게 해야 된다. 이거는 잔존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서서 움직이고 스스로 활동하는 동안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며 격려한다. 자, 요거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어서기의 장점을 보시면 골격근의 근력 유지에 좋다. 골격근에 좋죠.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뼈와 관절에 힘을 가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체중 부하 운동이죠. 순환기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혈액순환. 호흡기를 자극하여 폐활량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섭취 요양보호의 일반 원칙.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한다. 식사 습관을 봐야 되죠. 우리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 속도, 음식의 온도 등을 배려하고 식사 전에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손을 씻고 주변 환경을 정리한다. 사례,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요게 잘 나와요. 섭취 요양할 때 청색증을 주의 깊게 관찰해라. 대상자를 존중하고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주고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한다. 떠먹여주거나 하지 말고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노인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영양 부족 위험 요소는 너무 식사량이 적거나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거나 다음에 약물 사용이나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사회적 고립 또 빈곤, 우울, 알코올 중독 등이 있으면 영양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 영양 부족의 확인 지표는요. 체중이 떨어지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마르고 약해 보여요. 힘이 없어. 그 다음에 식욕 부진, 오심, 연하오라 잘 삼키지도 못해요. 구역질을 계속 한다거나 배변 양상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피로를 계속 많이 느끼고 무감독, 별로 감동이 없어요. 또 인지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러한 영양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확인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상처 회복 지연. 상처 회복 지연이 되죠. 아무래도 영양이 부족하면 상처가 잘 회복되지가 않죠. 그리고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영양 부족이구나 라고 이제 그 지표로서 확인을 하라는 거죠. 자, 유동식이 종류는요,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의 삼키기 쉬운 음식을 유동식이라고 하죠. 이는 경구 유동식, 입으로 먹는 경구 유동식, 또 관을 통해서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경관 유동식이 있어요. 자, 경구 유동식은요, 입으로 먹는다고 그랬죠? 미음 형태의 액체형 음식이고 대상자가 음식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입맛에 맞게 준비하고 너무 차거나 뜨겁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경관유동식은 관을 통해서 코에서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형 음식이죠. 대상자가 삼키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이런 비위관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식사 자세. 이거 잘 나와요. 식사 자세가 의외로. 올바른 식사 자세는요. 식탁 높이는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 잘 나옵니다. 윗부분과 배꼽.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이것도 잘 나와요.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 이거 잘 나와요. 발가락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 하면 틀리죠.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 잡는데 도움.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여야 한다. 이것도 잘 나와요. 다음에 침대 걸터 앉는 자세.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받침대를 받쳐준다. 이는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잘 나오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앞뒤에 쿠션을 대준다.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침대 머리 올린 자세.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 침대를 약 30 내지 60도 높이죠. 반자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쉽다. 이것도 의외로 잘 나와요.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요.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쉽다.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 잘 못 일어나니까요. 그 대신 건강한 쪽이 밑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돼요. 건강하지 않은 편마비 쪽이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 이것도 잘 나와요. 건강한 쪽을 지지한다. 아니죠. 건강한 쪽은 지지할 필요가 없어요. 마비된 쪽을 지지. 식사 돕기. 대상자가 살에 들리거나 숨쉬기가 어려울 경우 이럴 경우 잘 나오죠. 사례가 들렸어요. 뭐 숨쉬기까지는 안 나와도 시험에 사례가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사를 중단하고요.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사례 들렸으면 음식을 좀 중단했다가 다시 음식을 드린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중단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신맛이 강한 음식, 침을 많이게 나오게 해서 사례가 들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식욕 증진,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면 좋겠죠.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거는 필수고요. 식사 전에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낸다. 식사 전 입안을 헹군다. 식욕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사례가 잘 들리니까요. 우리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연하곤란도 있고 저작곤란도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잘 들려요.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앉아서 식사를 한다.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줘 턱을 당긴 자세.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줘요. 그리고 턱을 당겨요. 턱은 당겨요. 그 다음에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죽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넣어준다. 이것도 가끔 나오고요.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넣어준다. 이것도 나와요.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이제 식사를 돕는 방법.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둔다. 가끔 나와요. 시계 방향으로 둔다.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침대 머리를 최대한 올리고 등에 베개를 대어줘 약간 옆으로 앉게 한다. 가끔 나오고요.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대상자는 옆으로 눕혀요. 등에 베개를 대고 얼굴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리게 한다. 그리고 이것도 자주 나와요.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요. 앞쪽에 대는 게 아니라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야 음식이 들어가겠죠. 그 대신 이 부분 기억하세요. 입술 옆쪽에 된다. 숟가락 끝부분을요. 국물은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를 이용해서 스스로 마시게 한다.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연화장애를 일으키기가 쉬워 삼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한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식사 후에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경관 영양, 여태까지 이제 경부 영양이었죠. 식사하실 수 있게 하는 거, 이든지 관으로 영양액을 주입하는 거예요.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서 위에 넣어서 영양을 제공하는 게 되는 건데, 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경우에 주로 하죠. 얼굴, 목, 머리 부위에 음식이 먹기 힘들 정도로 부상을 당했을 때, 또는 수술했을 때, 마비가 왔을 때, 수술했을 때 주로 잘 보시죠. 그리고 삼키기 힘들 때. 자, 경관 영양의 기본 원칙은요.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의식이 없어서 잘 못 알아듣는다고 시작과 끝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얘기를 해야 된다. 알린다. 잘 나와요.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할 때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비위관을 고정하고,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된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비위관을 잠근 후에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하거나 반드시 시설장,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을 한다. 본인이 알아서 처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천천히, 이것도 잘 나와요.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에 음식이 상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나와요.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할 때 설사나 탈수를 유발한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입안의 건조와 갈증 예방을 위해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이렇게 아주 그 기본 원칙이 세트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의식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식사 시간을 알린다?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는요. 처방에 따라서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한다. 영양액이 너무 차면 어떻게 되죠? 통증을 일으키거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죠. 화상을 입게 되니까. 그래서 따뜻할 정도로 준비를 한다.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대상자가 앉아서 먹어야 안정적으로 영양액이 들어가요. 침상머리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요 두 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그래야 역류가 되지 않겠죠? 이것도 잘 나와요.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난 경우에 비위관을 잠급니다. 이것까지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시설장 등에게 알리는 거 요양보호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그고 나서 어떤 처치를 한다든가 뭐 뺀다든가 아니면 다시 집어넣는다든가 이러한 어떤 처치는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되겠죠. 이 의료 관련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납니다. 주입 후에 대상자가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게 좋아요. 30분 정도 앉아 있어야 이게 이제 내려가서 역류되지 않죠. 반자위를 해주는 건데 대부분 30에서 60도 정도를 해주죠. 그런데 45도 정도 중간 정도로 많이 반자위를 하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위관이 빠졌을 때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임으로 밀어넣거나 삽입하지 않고요. 이것도 시설장이나 아니면 의료 전문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다음에 영양액의 온도가 체온 정도면 적절해요. 따뜻한 그 정도가 체온 정도 적절한데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설사도 나고요. 자, 요 비위관 빠졌을 경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너무 빨리 주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탈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실험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주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1분에 50ml 정도 주입하면 가장 적당한 그 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0강 끝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